네, 자, 그러면 저희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다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콜앱에서 주피터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파일이 10번째 파일이군요. 여기 파일 제목은 머신러닝 10번 DC점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 잘 안 보이시면은요. 네, 이게 파일이요. 이게 파일 제목이에요. 디시전은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이란 뜻이고, 트리는 나무잖아요. 결정, 나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일단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바로 저희가 데이터셋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어, 한번 저희가 먼저 분류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먼저 보고서 트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임포트들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음, 넘파이 모듈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모듈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시각화 해볼 거고요. 시본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보죠. 어, 데이터 프레임과 배열과 데이터 프레임과 시각화에 필요한 그런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인풋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한 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요.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트레인 이 프롬이죠. 죄송합니다. 프롬. 프롬 모델 셀렉션을 보시면은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트리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찾아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가 있고요, 리그레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용어 익숙해지셨죠? 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리스 두껍 같으면은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 그다음에 리그레서 같으면은 숫자를 예측한 뭐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한다거나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리그레서예요. 저희는 우선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트리 모듈에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카멜 표기법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단어와 단어가 언더스코어로 붙어 있는 것들은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그 트리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나서는 정확도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 평가 지표라고 하는 모듈에 우선 컨퓨전 매트릭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면 우리가 그 분류의 결과를 확인하는 거는 될 것 같고요. 일단 분류 문제만 다룰 거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회계를 다루겠다 그러면 여기서 리그레서를 또 추가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으로는 민 스퀘어드 에러나 혹은 결정계수, 알투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임포트를 하고요. 네, 우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네,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은 여러분들이 그 추가 교재로 지급받으신 그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와인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와인 데이터셋을 보시면 여기에는 뭐 화이트 와인이냐, 레드 와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있는 위치는 그 여러분들 교재에 저자의 GitHub가 있고요. 그 GitHub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CSV 파일 이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bit.ly wine.cs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기 쉽죠? 그리고 그 bit.ly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원래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그 주소로 그 리다이렉트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주소를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 어떤 실제 웹 URL 주소를 그 기억하기 쉽게 짧게 줄여가지고 매핑 시켜주는 그런 회사고 이런 도메인은 이렇게 돈 주고 아마 임대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GitHub에 있는 파일입니다. GitHub에 있는 파일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WinDF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게 CSV 파일이기 때문에 판다스의 read CSV를 이용하시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요. 요거는 파일 주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와인 CSV가 아니고 제가 주소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와인 CSV 언더스코어 그다음에 언더스코어 데이터 이렇게 돼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주소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와인 언더스코어 CSV 언더스코어 데이터 이렇게 하시고 여기 에러 내용이 뭐냐면 HTTP 404라고 하는 에러는요. 이 주소를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에러예요. 다시 하시면 네, 읽었죠. 그래서 이 주소가 이제 정확하니까 파일이 있는 위치에 주소가 정확하니까 CSV 파일을 읽을 수 있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헤드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오타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오늘. 네,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와인의 알코올 도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 10%. 와인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니면 술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면 레드 좋아하세요? 화이트 좋아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저는 취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릴 때는 레드 좋아하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화이트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슈거라고 하는 거는 그 당도, 와인도 보면은 이렇게 마시다 보면 약간 달달한 그런 와인들이 있어서 당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H는 산도, 그러니까 시큼한 정도 있죠. 네, 그런 거를 측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가 0.0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여기 값들을 보면 0이나 아니면 1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은 뭐 레드, 1은 화이트,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까지 잘 만들어졌을까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인포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 행은 몇 개가 있는지, 컬럼은 몇 개가 있는지, 각각의 컬럼에는 무슨 타입의 값들이 있는지, 널은 몇 개가 있는지, 당연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들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그 정보를 출력을 해보면 6,497개의 그 엔트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머신러닝을 할 때, 엔트리, 그 다음에 테이블이면은 행, 그죠? 데이터 프레임 또는 테이블에서 행, 뭐,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샘플, 이런 것들 거의 다 비슷한 용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셋에 샘플이 몇 개가 있느냐, 인스턴스가 몇 개가 있느냐, 엔트리가 몇 개가 있느냐,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행이 몇 개가 있느냐. 데이터 프레임의 행은 6,497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탈 컬럼은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컬럼 번호는 0번부터 3번까지. 컬럼의 이름은 헤드에서도 보셨겠지만, 알콜, 슈거, pH,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값들을 보시면은요, 널이 아닌 개수들을 보시면 6,497개.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전부 다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도 실수 타입인 것처럼 보이죠? 보인다. 자, 그럼 전부 다 숫자 타입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디스크라이브는 숫자 타입의 변수들의 그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널이 아닌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평균은 얼마냐, 표준 편차,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알코올 도수나 당도나 산도와 같은 것들은 보시면은요, 뭐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값 8, 0.6, 2.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값 14.9, 뭐 65.8, 4.0,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단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볼게요. 클래스는 특이하게 보시면은요, 최소값 0, 최대값 1, 중위값 1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이 클래스는 0하고 1밖에는 없을 거예요. 네, 0하고 1밖에는 없기 때문에 최소값의 0, 그 다음에 최대값의 1, 0과 1을 쭉 하고서 정렬을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값은 0 아니면 1. 근데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숫자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밸류 카운트 할 수 있죠. 어, 클래스의 카운트. 이거 볼까요? 음.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출력까지 해볼까요? 변수에다 적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네.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4,898개가 있었고요. 0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1,599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요. 0이 레드 와인인지 아니면 화이트 와인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정하죠. 뭐 0을 레드 와인이다, 1을 화이트 와인이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정해놓고 하죠. 아마 교재에 보시면 어떤 숫자가 레드 와인이고 어떤 숫자가 화이트 와인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봤어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봤고, 간단하게 시각화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알코올 도수, 슈거, 당도, 그 다음에 산도.
숫자 타입이니까 히스토그램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한번, 두 가지 한번 시각화해 보세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컬럼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슈거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 pH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이런 변수들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거 그리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그 페어플러, 선점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알코올 도수가 숫자고요. 슈거도 숫자고, pH도 숫자이기 때문에, 페어플럿을 그리면 각 변수들 간에 페어플럿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페어, 어, 페어플럿을 그리시는데, 그,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시각화한 페어플러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보면 뭔가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0은 레드 와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는 분 계세요? 캐글? 네. 뭐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머신러닝 한 그 결과들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코드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어,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캐글이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여러분들 교재에 그 피쉬 데이터셋하고요. 와인 데이터셋도 사실은 그 이 저자분이 캐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캐글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재를 쓰기 위해서 약간 몇 개의 컬럼들을 좀 제거를 해서 좀 단순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데이터 셋이에요. 피쉬도 그렇고 그 이 와인 데이터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머신러닝 연습하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그런 데이터 셋들 중에 하나예요. 어, 히스토그램 그리는 건 어제 우리 비슷한 거 했었을 거예요. 반복문 써가지고요. 그죠? 네. 컬럼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반복문 써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서브 플롯 만들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저는 서브 플러스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와 엑시스들을 리턴을 받을 거고요. 파이플럿 모듈에서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그 피겨와 엑시스 객체들을 리턴 받을 수 있고요. 행의 개수는 한 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컬럼은 우리가 세 개 변수를 출력하신 그래프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컬럼즈를 세 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16 정도로 해볼게요. 일단 요 정도만 해서 plt.show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첫 번째가 axis 0, 여기가 axis 1, 여기가 axis 2죠. 각각 알코올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슈거의 히스토그램, pH의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인덱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 이름이 필요하니까 인덱스와 컬럼 이름을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일단은 그 인덱스를 같이 주는 거는 enumerate. 그 다음에 와인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는 항상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컬럼 이름을 다 줘요. 그죠? 순서를 보시면 앞에서 세 개잖아요. 앞에서 세 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네, 컬럼즈 앞에서 세 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I하고 프린트 해보시면요. 네. 인덱스 0번 알콜, 인덱스 1번 슈거, 인덱스 2번 pH. 컬럼 이름 앞에서 세 개를 선택한 게 알콜, 슈거, pH란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아니까 이제 우리가 프린트 할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히스토그램 그리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죠.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X축만 설정해 주시면 되죠. 여기다 컬럼 이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게 엑시스. 엑시스, 인덱스, i번째에다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요, 와인인 경우에 알코올 도수는 요 근방이 제일 많군요. 그죠? 그러니까, 어, 9에서 10, 네, 9에서 10%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갖는 와인들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8보다 작은 알코올 도수는 없네요. 그죠? 8보다 작은 알코올 도수는 없는 것 같고,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들은 뭐 13%짜리도 있고, 뭐 14%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쭉 이렇게 해서 15% 이상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요. 알코올 도수 14도, 15도면은 우리나라 소주랑 비슷한가요? 아, 술들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와인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 되게 높은 와인이 있는데, 포르투 와인인가? 그런.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당도 볼게요. 당도는, 어, 달지 않은 와인들이 많은 거죠. 여기가 삐쭉하고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쓱 하고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당도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 이하의 그런 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단 와인들은, 조금 이렇게 적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도, 산성이냐, 뭐, 염기성이냐, 뭐, 이런 거 측정할 때 pH, 산도 하잖아요. 예, 뭐, 정규 분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대략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거의, 어,
대부분의 와인들이 뭐 요 중간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일 많고 산도가 아주 적거나 산도가 아주 많은 그런 와인들은 적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는 좀 평이한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도는 여기 달달한 와인은 이렇게 많지 않고 달지 않은 와인들이 더 많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페어플럿. 페어플럿은 그냥 C1 라이브러리에서 페어플럿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에 와인 데이터 프레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를 여기를 클래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보시면은요. 파란색 0이고요. 0이 아마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주황, 오렌지색 1.0, 예, 화이트 와인. 한정도가 보시면, 네, 거의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을 덮어버리고 있는 분포가,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점의 개수가 엄청 많아서 겹쳐 있는 것들 많고 투명도 주지 않았고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보시면 이거 분류하기가 쉬울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는 아이리스나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아이리스나 아니면은 그 물고기 종류 뭐 이런 세트에 비해서 뭔가 좀 분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그렇게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녀석들이죠. 이런 녀석들은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알콜도스하고 산도는 상관계수가 작을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뭐 다른 변수들도 상관계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탐색을 해봤어요. 탐색을 해봤고 만약에요. 여기 그 우리가 스케일을 좀 보면 알코올 도수는 단위가 8에서 14까지밖에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당도는 0.6에서 65까지 변해요. 그죠? 변하는 폭이 좀 크죠. 어, 그 다음에 pH는 2.7에서 4.0까지밖에 또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하는 정도가, 분산의 정도가, 슈거의 그 분산 정도가 다른 뭐 pH나 알코올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KNN과 같은 그런 거리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 스케일링 하지 않고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스케일링을 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KNN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한 거,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 과정들을 한번 봤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전처리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훈련 셋 하고요. 테스트 셋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특성 배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은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로 할까요?
ILOC로 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군요. 컬럼들만 선택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컬럼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컬럼 이름들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앞에서 세 개 선택하겠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럼파이 배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카운트가 아니라 밸류스예요. 밸류스. 이렇게 이게 특성 배열이에요. 특성 배열. 특성 배열. 세 가지 특징. 알코올 도수, 당도, 그리고 pH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컬럼의 첫 번째가 알코올, 컬럼의 두 번째가 슈가, 컬럼의 세 번째가 pH.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컬럼이 그 타겟이죠. 우리가 구분하고자 한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와인, df. 여기서는 컬럼 이름 하나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점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타겟, 예. 타겟은 클래스밖에 없어요. 클래스밖에는. 아직 훈련세 테스트는 아직 안 나눴어요. 앞에서 다섯 개만 볼까요? 행 다섯 개, 컬럼은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숫자가 세 개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 있는 배열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숫자 보세요. 9.4, 1.9, 3.51. 이 숫자는 어디에 있는 거랑 같아야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헤드를 출력했을 때 그죠? 여기 9.4, 1.9, 3.51. 요거랑 같아야 돼요. 9.4, 1.9, 3.51. 9.4, 1.9, 3.1.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은 알코올, 두 번째 컬럼은 슈가, 세 번째 컬럼은 pH.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Y도 다섯 개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정렬되어져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체를 다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클래스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몇 개 있었죠? 제가 정말 기억력이 3초예요. 6,400개. 6,400개 있었어요? 그죠? 6,400개. 우리 이제 이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X하고 Y가 준비가 됐으니까, 어, X 트레인, 그다음에 X 테스트, 훈련셋, 테스트셋이라는 의미죠. Y 트레인, 훈련 레이블이란 뜻이고요. Y 테스트, 테스트 레이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Y 주시면 될 거고요. 어, 테스트 셋을 20%만 6,400개니까 대략 뭐 6,000개라고 치고, 그죠? 20% 하면 1,200개, 나머지 뭐 4,800개 가지고 훈련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 0.2, 0.2, 랜덤하게 나눌 건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랜덤 스테이트. 사실 랜덤 스테이트는 잘 안 줘요. 원래 진짜로 할 때에는. 근데 수업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숫자가 달라 같은 숫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자동으로 되고 있죠. 셔플 섞는 거 랜덤하게 섞이는 건 자동으로 되고 있고 스트래티파이 요거는 비율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래티파이에 Y를 주시면 이렇게 해서 Y를 주시면 되고 얘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나눠진 겁니다. 몇 개씩 나눠졌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엑스트레인의 쉐입 5천 개가 들어갔군요. 5,100개가 들어갔어요. 5,100개가 들어갔고 특성은 3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테스트에는 아까 6,400개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1,300개가 그죠? 1,300개가 테스트 셋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100개가 훈련 셋, 1,300개가 테스트 셋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훈련 레이블하고 테스트 레이블도 그
개수에 맞게끔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훈련 레이블도 5,197개가 있고요. 테스트 레이블도 1,300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이제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한 거죠.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한 거고. 변수 두 개만 만들어 줄게요. 변수 두 개를 뭐라고 만들어 줄 거냐면,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feature names는 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중에서 앞에서 세 개. 그러니까 알코올, 슈가, pH. 이게 특성들의 이름이죠. 예, 특성 이름. 다시 얘기해서 컬럼 이름.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타겟 네임스. 어, 지금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어, 교재에서는 0을 레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을 화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0을 레드라고 할 거고요. 2를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죄송합니다. 네, 화이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얘가, 어, 클래스 이름, 타겟 이름. 클래스 이름이고, 다시 얘기하면 레이블. 어, 레이블이 붙어 있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레드 와인이다. 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거고, 얘는 화이트 와인이다.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 거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네, 프린트, 피처, 네임스, 그 다음에 프린트, 타겟, 네임스 해보시면, 네, 피처 네임스는 알코올, 슈가, pH,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는 레드, 화이트. 얘네들이 있으면 나중에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그 히트맵, 그 컨퓨전 매트릭스 그릴 때 레드 몇 개, 화이트 몇 개, 뭐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이런 이름들이 필요하니까 미리 조금 만들어 뒀어요.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데이터 읽어오고 몇 가지 시각화해보고 이제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저희가 한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